일단 컨테이너의 네트워크 통신 방법 세 가지 쓰니까 이제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간에 통신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하려는 게 우리가 그 도커 환경 내에서 이 환경 안에서 컨테이너들끼리 다른 컨테이너랑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니까. 그래서 이게 웹서버, 요게 와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하나가 DB죠. DB 서버입니다. 이 컨테이너들끼리 서로 통신이 돼야 원하는 도커 환경을 갖출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와스가 웹서버의 요청을 받고 그 받은 요청을 처리할 때 DB와 서로 통신하고 통신해서 처리한 거를 웹서버한테 다시 돌려줘야 이상적이죠. 컨테이너가 호스트 PC와 통신하는 경우는 실제로는 거의 쓰진 않습니다.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되면 도커를 쓰는 이유가 희미해집니다. 도커를 사용하는 이유가 독립된 환경에서 웹서버 프로그램이나 내가 서버 사이드 언어로 만든 프로그램이랑 데이터베이스를 독립된 환경에서 구축하고 이 세 가지 서버를 잘 묶어서 통신이 되도록 잘 엮은 다음에 하나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 하나로 만들어진 거를 이미지로 만들어서 도커 허브에다가 업로드 하면은 그게 내가 환경이 바뀌면 다운로드 하기만 하면 되니까. 이해되시죠? DB 세팅까지 물론 다 끝난 걸로. 그렇게 되면은 이미지는 한 개죠. 이렇게 전체 다 묶으면 한 개인데 웹서버 이미지, 와스 이미지, DB 서버 이미지 이렇게 되면 이미지는 세 개죠. 이미지를 올리면 도커 허브로 갑니다. 거기에다 올리고 계정을 만들어서 만든 내 계정에 올리는 거예요.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고 이미지 3개를 한 번에 실행할 수 있는 그 도커 컴포즈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도커 컴포즈를 사용하는 이유는 각 테스트를 따로 하지 않고 한 번에 실행하고 종료하고 이런 원하는 걸 하나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묶으면 얘가 컴포즈가 되는 거죠. 이런 컨테이너 3개를 실행하고 정상 작동하게 하는 설정을 컴포즈를 사용하면 관련 설정 파일이 또 있습니다. 이 설정 파일을 따로 저장해요. 그리고 리눅스 환경이 좀 새로 만들어졌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 리눅스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똑같이 환경을 구축한 거를 또 하려면 이런 이미지 3개를 빌드하고 빌드해서 도커 허브에 업로드한 거를 풀해서 쓰면 되겠죠. 그리고 컴포즈까지 해놓은 설정 이걸 해야 완전히 똑같이 쓸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만들어 두기만 하면 환경이 바뀌어도 서버 구축은 쉽게 가능합니다. 전에는 와스가 PHP FP였는데 새로운 환경에서 장고를 써야 된다. 그러면 와스 이미지만 다른 걸로 다운로드하고 설정을 따로 하고요. 자주 쓸 것 같으면 그것도 이미지로 빌드해서 올리면 되고, 그리고 나서 컴포즈에 또 설정하고. 기본적이고 자주 쓰는 거는 한 번만 작업을 제대로 해 놓으면 건드릴 일이 거의 없어요. 빌드도 할 건데, 이미지를 빌드하고 나면 내가 빌드한 내용을 이제 못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빌드하고 나서 다시 빌드할 수 있습니다. 기터브처럼 이미지 버전 관리하듯이 그게 가능해요. 만약에 처음에 이미지 빌드할 때 23년도 첫 번째 1.0이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빌드할 때는 이런 식으로 1 하나 증가했죠.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커를 이렇게 사용하려면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사이의 통신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막 복잡하지도 않고 간단합니다. 네트워크의 기본 구조를 배웠고 그걸 활용해서 통신하는 방법 세 가지를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컨테이너와 다른 컨테이너의 통신에는 따로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요. 지금까지 배운 것만 활용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윈도우 안에 리눅스가 있죠. 그리고 리눅스 환경에 도커가 있죠. 그리고 도커 안에는 지금 상태가 도커도 있지만 CentOS 환경에 PHP FPM이 있으니까 이것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PHP FPM 얘가 도커 그리고 도커 안에는 엔진엑스 컨테이너가 있고 이거는 웹서버고 그리고 윈도우 안에도 브라우저가 있기는 한데 윈도우 안에 있는 브라우저는 이렇게 좀 작게 그릴게요. 이미 다시 그릴 수는 없으니까. NIC가 또 있을 거고 도커 네트워크가 있겠죠. 이 브라우저에서 윈도우의 NIC로 요청을 보냅니다. 그러면 127.0.0.1의 9001번 포트를 타게 되면은 9001은 리눅스의 NIC로 타고 가겠죠. 왜냐면 윈도우에서 리눅스로 보내는 거니까. 윈도우 환경의 브라우저에서. 그러면 리눅스로 보내진 요청은 또 어디로 갈까요? 윈도우에 9001을 타고 오면 리눅스의 9001로 오잖아요. 그랬을 때 리눅스 안에 있는 9001은 어디 있냐면 컨테이너 안쪽을 보고 있는 거죠.
9000번이니까. 그러면 도커 네트워크 통과하고 안쪽으로 들어와서 웹서버로 들어왔어요. 자, 근데 그 들어온 요청을 웹서버가 처리 못합니다. 처리하려고 하면은 다운로드해요. PHP 파일을. 그래서 그 파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was PHP FPM으로 보내야 돼요. 보내려면 9000 포트로 보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낼 수 있게 설정을 한 게 vhost.conf 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낼 때 이거에 9000 포트였죠. 요거는 리눅스 환경이고 9000은 PHP FPM의 기본 포트였으니까. 그러면 PHP FPM이 가진 파일을 작업하고 나서 다시 반대로 돌아와서 돌려주는 거고, 그러면 웹서버는 그 받은 거를 다시 이렇게 반대로 왔던 거 그대로 돌려주면서 사용자가 화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돌던 이 와스 역할을 했던 거를 안쪽으로 도커 환경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 안쪽에서 볼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설정을 바꿀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보낼 때, 리눅스 환경으로 보낼 때 여기에 9000 포트로 보냈죠. 근데 이제 안쪽으로 들어왔으니까 EMP0S3 랜카드 IP를 쓸 필요가 없어요. 얘 때문에 리눅스로 갔던 거니까. 그럼 이거 대신에 넣어야 하는 거는 여기죠. 도커 랜카드 IP. 그러면 이쪽으로 안 가고 이 안쪽으로 다시 올 거니까. 안쪽에 있는 컨테이너로 갈 수 있을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PHP FPM의 이 부분을 도커 랜카드 IP로 바꾸고, 그리고 나서 여기도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PHP FPM이 볼 루트 폴더 자리예요. 컨테이너로 도는 PHP FPM에 다른 웹루트 폴더를 부여했을 거고, 해당 폴더에 있는 걸 보여주려고 하면 올바르게 경로를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바꿔야 되는 거는 이 두 가지인 거죠. 웹루트 폴더의 경로와 IP, 이 두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뒤에 나오는 포트까지. 여기까지 바뀔 수 있는데 그럼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이 엔진X가 요청을 받아온 다음에 도커 NIC, 도커 네트워크로 가가지고 PHP FPM을 찾아가야 되는데 기본이 9000이잖아요. 그렇죠? 컨테이너 실행할 때 포트 포워딩 할 수 있죠. 그러면 9002에서 9000으로 걸었으면 도커 네트워크를 타고 왔을 때 9002번을 보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설정 파일에서 9000이 아니라
9002로 바꾸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쉽게 보자면 요청을 보내요. 여기 172.17.0.1 여기서 9002번 포트를 타면은 9002번 포트가 9000으로 보내줄 수 있게, 왜냐면 여기는 9000이 있을 거니까. 이해되시죠? 어, 아, 결국 보면은 리눅스랑 다를 게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도커라는 기술 베이스가 리눅스 환경이니까. 그래서 컨테이너도 환경이 데비안으로 만들어졌던 거고, 그래서 발전한 형태로 나온 겁니다. 리눅스의 구조가 도커에서도 사용되는 이유였고, 그럼 이제 리눅스 안에 엔진엑스를 만약에 설치한다고 하면 엔진엑스를 설치한다고 하면은 이걸 실행하면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프로그램이 돌고 있으니까. 도커 안에는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고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실행해야 컨테이너가 돼서 돌아가는 거죠. 맥락이 같죠? 프로그램 하나가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개념은 비슷합니다. 리눅스에도 NIC라는 게 있고 도커도 마찬가지고요. 리눅스 안에 PHP FPM 설치했고 이것도 실행해가지고 프로세스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리눅스 환경만 가지고 엔진엑스가 요청을 받았을 때 처리 못하는 PHP 요청을 받으면 여기에다가 요청을 넘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은 여기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려줄 때도 그 반대로 왔던 대로 돌려주고. 아시겠죠? 도커에서도 똑같습니다. 엔진엑스, PHP, FPM 마찬가지로 요청을 엔진엑스에서 여기로 보내려고 해요. 그러면 똑같이 도커 nic 여기로 갔다가 여기서 포트에 따라서 간 포트에서 이 PHP FPM으로 넘기고 처리하면 왔던 그대로 돌려주죠. 자, 근데 이거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리눅스에서는 이 엔진엑스가 PHP FPM으로 요청을 보낼 때 루프백 주소 127.0.0.1이 사용 가능합니다. 설정 파일을 보면은 이 부분 있죠? 여기에 로컬 호스트가 들어있어요. CentOS 기준으로는 자기 자신이 가진 NIC니까. 그리고 CentOS의 127.0.0.1은 로컬 호스트고, 이거 로컬 호스트는 결국에 10.0.2.15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도커 상황에서 도커 NIC는 172.17.0.1이죠. 엔진엑스 컨테이너에서 넘기고 PHP FPM 컨테이너로 가져오는 상황에서 자, 도커 NIC를 쓰면
당연히 되겠죠. 10.0.2.15를 쓰는 격이니까. 근데 127점 이거는 못 써요. 못 쓰는 이유는 통신 방법 4가지 배울 때 했어요. 컨테이너가 자기 자신 내부에 요청을 보낼 때 여기서 127.0.0.1을 사용했죠. 각 컨테이너도 루프백이 있다고 했으니까 자기 자신에게 요청하면, 그러니까 요청을 보낼 때 127.0.0.1을 쓰면은 자기 자신한테 요청을 보내는 꼴이죠. 그래서 못 쓰는 거고,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컨테이너 간의 통신을 할 때는 127.0.0.1을 못 쓴다는 거. 그러면 로컬 호스트를 못 쓰니까 이 도커 nic 주소 알잖아요. 그걸 넣어두면 되는 거죠. 일단은 그러면 이제 진짜로 컨테이너 간의 통신을 해볼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CentOS 환경에 있는 PHP FPM은 먼저 끄도록 하겠습니다. 꺼야 헷갈릴 일이 없으니까. IP를 이제 바꿀 거라 CentOS 환경으로 요청을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상태도 한번 확인해 주면은 꺼져 있죠. 그러면 껐으니까 이제 여기서 요청을 처리 못해서 500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이제 도커 환경에서도 이제 PHP FPM 이미지를 다운로드 해야 돼요. 다운로드할 이미지는 도커 서치 쓰면 되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골라야 됩니다. 뭐 보통 이제 엔진엑스랑 마찬가지로 오피셜 붙은 거로 하면 되는데 PHP FPM의 경우는 그게 없습니다. 오피셜이. 대신에 여기서는 안 보이네. 그러면 커브 가서 베리파이드 퍼블리셔라고 있죠. 여기에는 왜 없지? 네. 베리파이드 퍼블리셔, 증명된 뭐 배포자 뭐 약간 이런 식인데 비트나미라고 있어요. 비트나미에서 제공하는 PHP FPM입니다. 요거를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요것도 수업 페이지에 있으니까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이미지 이름이 좀 길어요. 비트나미까지가 이름입니다. 그래서 런으로 바로 명령어를 입력할 때 길게 써야 되고, 엔진엑스랑은 좀 달라요. 포트 포워딩은 9002로 했고, 그리고 마운트 볼륨을 걸었죠. 요게 호스트 환경, 요게 컨테이너 환경.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이 앱이라는 폴더는 비트나미가 제공하는 PHP 여기에 기본으로 잡힌 폴더입니다. 폴더 경로를 잡을 때 파일을 불러올 수 있게 세팅하면 돼요. 그리고 앱 대신에 다른 걸로 써도 됩니다. 근데 바꾸려면 건드려야 하는 설정이 있으니까 그 설정도 알아보시면 돼요. 바꿀 거면. 앱으로 그대로 할 거고 사용해도 문제는 없어요. 네, 그러면 PHP FPM 1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리아DB도 돌아가고 있고 엔진엑스 1도 돌아가고 있고요. 네, 그러면 개념 설명은 했으니까 엔진엑스 컨테이너랑 PHP FPM 컨테이너
둘 중에 어디 있는 파일을 건드려야 할까요? 아쉬운 쪽을 생각해 보라고 했으면은 엔진X가 처리를 못하니까 아쉽죠? 엔진X 쪽에 있는 설정 파일을 건드려야 돼요. 이 안에서 설정된 vhost.conf 이거를 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파일은 마운트 볼륨으로 설정한 CentOS 환경에도 있죠. 그 폴더는 홈에 코리아 IT의 워크에 엔진X의 conf.d 요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vhost.conf를 수정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수정할 내용이 이 안에 CentOS 안에 있는 PHP FPM, 호스트 환경에 있는 PHP FPM을 보게 하고 있으니까 컨테이너 안쪽에 있는 걸 보게 할 수 있도록 처리하면 됩니다.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죠. 9000은 그대로 두고 엔진X를 9001로 들어가면은 9000으로 연결되게 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되고요. 여기 루트는 실제 엔진X가 가지고 있는 경로고, 그러면 바꿔야 되는 경로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여기. 여기를 이제 앱으로 바꿔주면 되고, 여기는 이렇게 9002로 포트는 9002로 포트 포딩 했으니까 설정 바뀌었고, 스크립트 폴더로 들어가 볼게요. 아무것도 없죠. 자, 여기에다가 파일을 만들 겁니다. 이 안에다 쓰는 내용은 서페이지에 있고요. 일단 말고 9단? 9단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장하고 나가면 이 파일이 앱 폴더 안에도 있겠죠? 들어있죠? 그러면 여기서 9001에 ph99.php 이거는 안 되죠? 엔진X 컨테이너가 엔진X 컨테이너를 재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미 돌고 있으니까 껐다가 그러면 다시 돌아가고 있을 거고, 새로 고침 하면 나오죠? 컨테이너끼리 통신이 된 겁니다. 그러면 로컬 호스트로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로 해서 들어가면 잘 되죠? 그리고 127 이거 대신에 로컬 호스트로 써도 돼요. 컨테이너가 호스트 PC랑 통신하는 걸 하면서 기본적으로 해놨던 vhost.conf 파일을 컨테이너와 컨테이너끼리 통신할 수 있게
설정을 조금 수정해가지고 컨테이너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처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좀 간단했죠? 좀 몇 번 헷갈리긴 했지만 그거 빼면은 간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운트 볼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컨테이너 간의 통신까지 간단하게 했습니다.